반갑습니다. 경찰 아저씨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행위는 같은데 장소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똑같은데 죄명이 달라져요. 장소만 달라졌기 때문에. 자, 그게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여러 가지 예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절도죄는요, 형법 제329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.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. 이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케이스는요, 커피숍이에요. 커피숍에 갔는데,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변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오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갔어요. 그런 케이스입니다. 주인이 떨어뜨리고 간 물건이니까 주인이 없는 물건, 즉 무주물일까요? 그건 아니죠. 판례를 보면요. 판례가 뭐냐면요. 재판을 한 예시거든요. 그거를 판례라고 합니다. 판례에서 보면 1988년도에 당구장 판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. 당구장에서 종업원 일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반지를 습득을 한 거예요. 그럼 반지 습득을 하면 원래는 주인한테 가져다 주고 뭐 누가 이렇게 잊어버리고 갔나 봐요 라고 하면서 반납하는 게 맞거든요. 그런데 그걸 반납을 안 하고 본인이 습득 그냥 해서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해버렸어요. 그런 사례인데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물건은 당구장 주인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점유를 배제하고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. 자,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커피숍 사례와 비슷합니다. 커피숍에서도 누군가 물건을 떨어뜨리고 갔다거나 누군가 잃어버리고 갔다거나 한 물건들은 다 커피숍 주인의 물건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커피숍 주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. 자, 두 번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. 두 번째 사례는요, 공원이에요. 똑같이 휴대폰을 가져간 거예요. 공원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, 보니까 휴대폰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휴대폰을 가져가게 되면 그때는 절도죄가 아니에요. 이상하죠?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똑같은데 죄명이 달라져요. 자, 그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.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가져갔다, 착복했다라고 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. 첫 번째 사례와 행위는 똑같아요. 휴대폰을 가져간 행위는 똑같지만 장소가 달라지니까 죄명이 달라져 버렸어요. 자, 세 번째 케이스는요,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가 그 물건을 가져갔을 때 얘기입니다. 자, 버스를 막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밑에 떨어져 있는 게 있어서 주웠어요. 그래서 이거 휴대폰 주인을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버스 주인한테 반납을 하겠죠. 그래서 버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버스 주인이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그냥 주인한테 안 돌려줘 버리고 자기가 그냥 챙겨버렸어요. 그럴 때는 죄가 또 달라져요. 휴대폰을 챙긴 거는 똑같죠. 하지만 이때는 죄명이 횡령죄가 됩니다. 앞에 있는 점유이탈물 횡령과 또 달라요. 횡령죄가 돼요. 자, 버스 내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버스 기사가 받았을 때에는 그 물건을 관리, 보관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거든요. 그런데 그 보관자가 자기 그 임무를 행하지 않고 처분을 해버리면 그거는 횡령죄가 돼요. 그래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받죠. 제가 세 가지 케이스를 들었는데요. 첫 번째는 커피숍, 두 번째는 공원, 세 번째는 버스 내에서 버스 기사. 휴대폰을 가져간 행위는 다 비슷해요. 하지만 죄명은 절도, 점유이탈물 횡령, 횡령죄로 죄명이 바뀌어졌죠. 왜 그러냐면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장소에 따라서 관리자가 있느냐 없느냐, 내가 어떤 보관자의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지는 거죠. 웃기죠? 여러분들이 가끔씩 은행에 가시면 은행 그 현금 인출기 위에 돈을 가져가지 않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다 보면 5만 원이나 10만 원 현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그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무슨 죄가 될까요? 첫 번째 사례랑 똑같은 겁니다. 은행이라는 장소는 은행 장이나 아니면 은행에 여러 사람들이 관리하는 그런 장소거든요. 그런데 그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있는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어떤 사람이 놓고 간 5만 원이나 10만 원, 20만 원 이런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가져가시면 안 돼요. 주변에 알리거나 저녁에 늦게 만약에 발견했을 때에는 112에 신고하셔서 주인한테 되돌려주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저희가 경찰서에서 그런 사건들을 처리를 하면서 조사를 많이 받는데요.
조사를 받다 보면 가져가신 분들이 좀 구차한 변명을 할 때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왜 그 물건을 반납하지 않았나요? 그러면 찾아주려고 했어요. 저희가 그냥 집에 가져갔다가 까먹고 그냥 못 찾아줬어요.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. 하지만 저희가 조사를 받을 땐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죠. 제 경험에 비춰보면 저는 그렇게 물어봤었어요. 초등학교 다닐 때 물건을 주우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? 라고 물어봅니다. 그러면 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. 다 뭐 부모님한테 말하거나 선생님에게 말하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갖다 주라고 배웠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죠. 왜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요? 이렇게 물어봅니다. 그러면 신고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. 이렇게 대답을 하죠. 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 않았나요?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. 그러면 제가 바빠서 못했어요. 또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게 왜 처음에 물건을 발견했을 때 커피숍 주인에게 말하지 않았나요?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. 그럼 찾아주려고 했다니까요? 이러면서 계속 궁색한 변명을 하게 되죠. 그러다 보면 결국 절도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항상 남의 물건을 습득을 했을 때는 바로 112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 요즘 112 신고를 하면 거의 5분 안에 다 도착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경찰관들한테 물건을 인계하고 주인에게 찾아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.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저희가 지갑을 만약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지갑을 잊어버리면 굉장히 속상하죠. 안에 신분증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자격증도 있고 한데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다시 또 재발급 받아야 되고 돈은 돈대로 또 다시 또 벌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항상 습득하게 되면 112로 신고하셔서 반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장소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는데요. 여러분들이 항상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경찰 아저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멈췄어. 다시 그냥 휴대폰 주워서 자기 지금까지